성중시록 196권 성중 17년 10월 7일 모인 네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96권 성중 17년 10월 7일 모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96권 성중 17년 10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 화기를 10일 1일 3 데뷔 전에 족친을 접견할 때 세조의 외친도 아울러 접견하고자 하니 4촌 이내에 족친을 적어서 아래대로 가라 하였다. 성중시록 196권 성중 17년 10월 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여자신이 서계하기를 전에 성준이 영의 아전을 줄이기를 청한 것은 오로지 절도사의 원액 이외에 한량 군주를 많이 차지하여 패단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원액 600에서 200을 줄여 400을 가지고 나누어 3번을 만들면 삼수, 갑산 등의 진에서 지키는 군주의 수가 적고 야인을 접대할 때 군대의 위험이 엄하지 못할 것이니 원액 이외에 외람되게 소속시킨 아전을 본고을에서 부리게 하고 그 원액 600은 예전대로 두어 줄이지 말아서 방수를 충실하게 하소사니 선교하기를. 돈의 여러 진의 군주는 다 지휘하는 데 소용되는데 영의 아전을 줄인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더구나 군대의 유용이 엄한 것은 군졸이 많은데 달해있지 않은 것이겠는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줄였으니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성주시록 196권 성중 17년 10월 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성현이 상소하기를 신이 올해의 군사가 부실함으로 양전을 멈추기를 청하였더니 호주에서 신이 대체를 고려하지 않고 양전하기를 싫어하여 온 도내가 소유한다는 것을 구실 삼아 시행하지 말기를 청한 것이라고 논박하여 아뢰었습니다. 또 신이 연분의 등급을 매긴 것을 보고 아뢰기를 가볍게 매겨서 마땅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사를 보내 살피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며 두렵고 놀라워서 어쩔 줄 모르고 늘 죄를 얻을까 염려되어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등 문공이 정치를 물으니 맹자가 말하기를 인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지가 고르지 않고 공록이 공평하지 않게 된다. 경계가 임히 바르면 전지를 나누고 녹을 제정하는 일은 앉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8도 가운데 6도는 이미 양전하였으나 양계만 유독 다펌에 의함으로 국법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먼저 고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위로 천심을 짐작하고 아래로 조정의 의논을 물어서 행하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인데 신이 아랫말은 본도는 인물이 잔패하고 올해의 농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나라의 큰일을 맡은 대신이 이미 있고 신은 오직 문서를 보내고 이원을 다스릴 뿐인데 신에게 무엇이 해롭기에 감히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음식이나 음악을 맡은 천부도 오히려 공무를 봉행하여 직분을 다할 줄 아는데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그래도 대부의 바늘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턱걸만큼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통분하는 까닭입니다. 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 것과 벼가 여물고 여물지 않은 것은 신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만 지금 온 사명을 받은 조간이 무려 50여원이고 추종은 그보다 배나 많아 눈이 보는 것을 어떻게 엄폐하겠습니까? 대저 본도는 받치면 않고 눈이 적으며 동쪽과 북쪽의 두 방면은 다 높은 산과 큰 골짜기인데 강변 일대는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산 위에서 경작하므로 해를 걸러 묵히고 평탄한 두둑의 정전은 겨우 10분의 1인데 가물면 잡초만 무성하고 큰 물이 지면 모손되어 성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서울로 가는 일대가 모두 평탄한 들과 큰 길이기는 하나 밭이 많고 논이 적으며 이것은 다 바다에 가까워 가물면 소금기가 있고 큰 물이 지면 물에 가라앉으므로 반드시 비 오고 가무는 것이 적당하고 써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신이 올해 초여름에 도개하였을 때에는 비 내리고 변나는 것이 알맞아서 벼의 모가 가지런히 무성하여 야드르한 것이 장차 풍성하게 염을 저짐이 있더니 6월에 큰 비가 내리고 7월에 큰 바람이 불고 붙은 아주 엄선하여 침침한 것이 달마다 풀리지 않아 높은 밭은 시들고 낮은 밭은 습하여 전에 야드르하던 것이 모두 변하여 거칠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내민 것은 껑충하게 뻣뻣한 목에 쭉정이가 많고 여물지 않아 겉곡시 15두를 일석으로 하여 찌은 쌀이 겨우 1, 2, 3두입니다. 게다가 양전하는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축성하는 일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므로 우리 서은 백성이 허둥지둥하여 수확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은 위로 나라의 경비를 헤아리고 아래로 백성의 생업을 헤아리니 돼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알맞게 하도록 힘쓸 따름인데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신보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신이 신보한 것은 신롱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재상을 입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도의 조세는 다른 도와 같지 않아 반드시 위관을 시켜 다펌하고 경찰관을 시켜 다시 살피게 하여 다펌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니 일묘나 일결이라도 어찌 숨겨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령 10등급으로 등분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10분이 결실하면 상의 상이고 9분이 결실하면 상의 중이고 8분이 결실을 하면 상의 하이고 7분이 결실하면 중의 상이고 6분이 결실하면 중의 중이고 5분이 결실하면 중의 하이고 4분이 결실하면 하의 상이고 3분이 결실하면 하의 중이고 2분이 결실하면 하의 하이며 그 징수하는 조세는 전지 1결에 대하여 하의 중이면 쌀 6두이고 하의 하이면 쌀 4두인데 신이 신부한 것은 모두 하의 중과 하의 하입니다. 신이 신부한 것이 이러한데도 백성은 오히려 근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더구나 이런 흉년을 당하여 차마 등급을 높이겠습니까? 땅의 기름지고 메바른 것이 같지 않고 사람의 힘을 들이는 것이 한결같지 않은데 북방은 풍기가 세고 날씨가 추워서 일찍 서리가 내리고 땅도 메마르고 자갈이 많아 초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한두 군데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더라도 벼의 이삭이 나오고 나달이 연그는 것이 남방과 같지 않은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부역에 고달파서 경작가에는 힘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많더라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양계는 경기만 못하고 경계의 땅도 어찌 하삼도만큼 기름지겠습니까? 전제는 6등급이 있으나 반드시 다 1등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에는 9등급이 있으나 반드시 다 상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니 평년에는 거의 하등을 적용하고 큰 풍년이 들어야 비로소 높여서 중등을 적용합니다. 하삼도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본도이겠습니까? 신이 전례를 상고하기도 하고 부로에게 묻기도 하였는데 본도의 조세는 중등을 적용한 때가 없다고 다 하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농사는 올해보다 조금 여물었었으나 오히려 등급을 높이자는 의논이 없었는데 더구나 불실한 올해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성심을 쏟아서 성충을 번거롭게 하는 까닭입니다. 신이 삼가상고하건대 순임금 때와 하나라의 제도는 천하를 오복으로 나누어 전복, 후복, 수복, 요복, 항복, 황복이라 하고 지방의 원근에 따라 납부의 경중이 있었는데 이제 본론은 중국의 요복, 황복에 해당합니다. 풍기가 중토와 같지 않고 인심이 건지와 같지 않은 데다가 부역에 고달파서 고생하며 즐거움이 없으니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이할 바입니다. 그 부역의 고달픈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북경에 가는 행차를 호송하는 것이 힘들고 연변의 방수가 괴롭기 때문인데 신이 이를 말하겠습니다. 북경에 가는 행차는 성질사, 정조사, 천추사가 있고 그 밖에 별내 주문사, 요동, 앞회관이 있고 3년마다 또 관합사가 있는데 그 호송하는 사람과 말의 수가 적으면 수십이고 많으면 수백이며 의주로부터 요동까지는 길이 가깝지 않아 대개 5길입니다. 여름에는 장마를 무릅쓰고 큰 강을 건너는데 홍수에 막히기도 하고 진흙에 빠지기도 하며 양식에 떨어져 굶주린 기색이 역력합니다. 겨울에는 북녘바람을 거스르고 쌓인 눈을 무릅쓰는데 굳은 얼음이 얼어붙고 서해벽 서리가 차가우므로 살갗은 찬데 옷은 얇아서 얼굴은 검은색과 같고 입은 얼어붙어 말할 수 없으며 손가락은 뻣뻣하여 구부릴 수 없고 말은 고슴도치 털처럼 움츠려 가지 못하니 사람과 말이 죽어서 쓰러진 것이 길에 따라 있게 됩니다. 전에 간 자가 돌아오기 전에 뒤에 가는 자가 이어서 떠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쉴 사이가 없으므로 농사를 돌볼 겨를이 없고 처자를 보존할 수 없으니 말을 하게 되면 슬프고 기막힌 일입니다. 상상해서 어찌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강변의 고울이 6이고 첨절제사 만호의 진영이 8인데 다 외롭고 작은 보루이며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 중첩된 봉우리가 높이 하늘을 찌르고 양장처럼 구부러졌으며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것이 칼끝과 같으니
그 험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 작은 집과 누추한 가게가 숲 기슭에 가까이 있으나 거친 풀이 빽빽하여 인가가 드물고 여름에는 들에 흩어져 경작하다가 겨울에는 성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사람과 말이 겹쳐 자도 성이 작아서 수용하기 어려우니 이름은 업, 진이라 하나 실은 부유한 상인의 큰 집만도 못합니다. 대개 군주는 다 남도의 사람인데 전토를 팔고 가택을 팔아 양식을 싸고 창을 메고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가서 10월부터 2월까지 해마다 방수하고 얼음이 풀리면 해산하니 그 피곤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군주로 기세가 강한 도둑을 막으나 그래도 군색하지 않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산골짜기가 험하고 성택의 충만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상께서 어찌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런 것을 아시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요동으로부터 남쪽 해주, 계주의 동쪽으로 봉황산 기슭까지 그 땅이 넓고 멀어서 수백 리에 밑돌지 않는데 인가가 절비하고 곡식이 들을 덮어 인구가 점점 번성합니다. 사람들은 다 중국말을 모르고 오로지 우리나라 말을 쓰며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앞을 다투어 고향을 물어 그 족속에게 인도하는데 땅이 기름지고 세를 거두는 것이 매우 적으며 요동에는 또 동령이를 두어 편안하게 위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본도에서 신령을 도피하는 백성이 저곳으로 들어가지 않을런지 어찌 알겠으며 압록강의 얼음이 얼어 의주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길게 놀이하며 강을 건너더라도 누가 막는 자가 있겠습니까? 대저 영안도는 본도처럼 부역이 많지 않으며 모련이가 또한 사납고 순종하지 않으나 지난해에 온 집안이 도망하여 들어간 백성이 있는데 더구나 본도의 피곤한 백성으로서 또한 편안하게 위안해 주는 곳이 있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염려하는 까닭입니다. 본도는 방수하기가 괴롭고 호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달프고 땅이 척박하여 황폐하고 텅 비었는데 만약 다른 도에 비하여 조구를 정하되 많이 거두게 하고 군주를 군적에 올리되 여정이 없게 하여 사람들이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고 다 도망하여 흩어지려 한다면 해마다 백성을 모아 옮겨가서 살게 하더라도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며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직접 살피는 것만 못합니다. 신은 3번 북경에 가고 2번 선위하면서 이제까지 이미 왕래하였으므로 이 도의 잔표와 백성의 간구를 신이 조금 압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고 유약이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넉넉하지 않겠으며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넉넉하겠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다 평범한 말을 아랜 것이므로 오하라에 쓸데없는 듯하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은 학문이 옛것을 짐작하는 데 부족하고 제주가 나라를 경영하는 데 부족하나 지나치게 총애를 입어 난파의 벼슬에 있은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그 큰 직임에 제수되어 한도를 다스림으로 책임이 중대하여 일에 오류가 많으니 평생에 품은 바는 늘 충절을 다하여 두 마음이 엮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람을 행할 뜻을 갖겠습니까? 구구한 마음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성현의 상수는 간절하여 실로 사이가 아니니 다시 강명한 조관을 보내어 농사의 풍흉을 직접 살피게 한데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하고 한 명의 심의가 의논하기를 성현이 본도의 패단을 아뢰기는 하였으나 군적과 양전은 다 나라의 중대한 일이고 또 이미 양전 순찰사의 종사관을 보냈으니 중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양전과 군적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성현의 상소로 인하여 그만둔다면 대체 매우 어그러집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성현의 글을 살피는데 그 뜻은 한도의 패단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과연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이 다 근심하고 원망한다면 양제는 멈출만 합니다. 또 조종도에도 평안도 영안도 두 도의 전제를 청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깊은 뜻을 둔 것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국가의 법령이 매우 엄한데 어찌 한 가지 일이 자기에게 불편하다 하여 다른 나라로 몰래 들어가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신력을 도피하는 자가 한둘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국가의 큰일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현은 호조에서 자기를 매우 심하게 논박하였으므로 본도의 폐단을 아뢰어 그 뜻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성현에게 하스하여 이르기를 본도가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 아닌 것과 같으나 다만 양들은 큰일인데
이제 이미 거행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도계는 관찰사가 임지에 부임합니다. 위 관은 토지의 등급을 매기듯 그 고을에 사는 사람을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심판관이다. 남판은 예문관을 말합니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8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려 대략 이르기를 예전에 유향이 말하기를 임금이 말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하고 임금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며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은밀하게 구하여 바쳐서 임금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여 뜻에 영합하고 구차히 용납되어 임금과 함께 즐기되 그 뒤의 폐허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자광은 자신이 대신으로서 어찌 군주를 징발하는 번거로움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한갓 사냥에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고 백성의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경계의 하번한 군주를 징발하도록 청하여 성덕에 누를 끼쳤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과 함께 즐기되 폐해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한 마음을 공략하는 자가 많은데 혹은 놀이 사냥으로 하고 혹은 음악과 여색으로 하여 천만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쏘아 기이하게 마침으로 한번 그것에 의하여 그렇게 되면 병이 고질이 되니 한번 그 꼬투리를 열면 뒷날의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추국하여 주의를 정하여 삼가지 않은 것을 징계하소서하니 전교하기래. 무릇 재상이 말한 것이 있으면 거행할 만한 것은 거행하고 거행하지 못할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유자광의 말은 이미 거행하지 않았는데 어찌 추문하여 죄주고자 하나. 이것은 재상을 겁제하여 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참으로 바르다 대사.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8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영암부터 절도사 병종인이 치게 하기를 이제 듣건대 우을 미거 화라온 도골 등 여러 종족의 올적합이 입구하려 한다 하니 남도의 하번한 군주를 아울러 징벌하여 방수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영도는 부사 이상과 의정부 병주에 의논을 하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저들 중에는 상을 받으려고 도둑의 못된 짓을 거짓으로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변장을 시켜 군마를 정제하여 대비하여야겠습니다. 남도의 군주는 길이 멀어서 징집하는 데 패단이 있습니다. 하고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오진의 군사는 조폐하니 만약에 신보한 성식이 사실이라면 남도 줄도사를 시켜 남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성원하게 하고 성식이 혹 끊이지 않거든 또 대신을 보내어 조치하여서 변방의 일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심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저들이 고한 것을 모두 믿을 수는 없으나 혹 뜻밖의 사변이 있으면 북도의 군사는 조폐함으로 매우 염려스러우니 변종인이 아랜대로 하소서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저들이 신부한 도둑의 변란은 믿을 수 없는 듯한데 이제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경동하여 갑자기 하번한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절도사를 시켜 당번한 군사를 정죄하고 경계하여 군사의 형세를 엄하게 하여 방어하고 다시 성식의 허실을 탐지하여 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성 밑에 사는 야인이 와서 고한 성식을 모두 믿을 수는 없으나 또한 이따금 경험할 수 있는 때도 있으니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들에서 싸우는 데는 능하나 성을 공격하는 데는 능한 바가 아닌데 이제 겨울철을 당하여 백성이 성부에 들어갔으므로 주객의 형세가 이미 다르고 공수의 형세도 아주 다르니 들어와 도둑질 하더라도 성은의 군사로 또한 쉽게 제압할 만합니다. 이제 확실하지 않은 말을 듣고 갑자기 남도의 군사를 징발한다면 그 군사가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혹 이러한 성식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면 어찌 해마다 남도의 군사를 징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는 군사가 강하다고 일컬었는데 이처럼 작은 도둑을 막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와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성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히 지키되 함께 상대하여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신승성, 김긍류, 윤회가 의논하기를 여러 종족의 올적함은 무리가 번성하여 강한 것이 적이니 아린들은 남도의 여러 고을의 하부단 별시위 갑사 친군이 및 북도의 하부단 별시위 친군이 중추하니 다를 다 부방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묻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내일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96권 성주 17년 10월 8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무과의 복시에 합격한 윤탁로 등 7인이 상언하여 중시에 나가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윤필상 홍응은 다 안된다 하고 심해는 나아가도록 허가하기를 청하는데 심해의 의논을 따랐다. 중시는 문무당 하관을 위하여 둔 과거이다.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당상 정산품의 품계로 올려주었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중익부의 진연을 받다. 성주시로 196권 성주 17년 10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영도령 부사 이상과 의정부 병조와 전에 영안도의 관찰사나 절도사를 지낸 재상을 불러 영안도 방수의 편의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정관령 김경광 정문영 이승원 신준 이극돈 여자신 이계동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변을 고하는 것을 모두 믿을 수는 없겠으나 어찌 다 헛된 일이라고 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랜대로 시행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함흥 이남은 길이 아주 머니 홍은 이북의 화분한 제색 군사를 부방시키소서 하고 한 명의 심해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전에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라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아오지 무이는 다 장성이 없고 이전 온성은 장성이 있기는 하나 역시 도둑이 들어오는 길이므로 혹 도둑의 변란이 있으면 이 지방들이 먼저 적을 받을 것이니 육진 중에서 방어가 긴급하지 않은 곳의 정병을 내어서 나누어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멀리 남도의 군사를 징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신승선, 박승선, 김경류, 윤회가 의논하기를 남도의 군사가 노고하더라도 우선 아랜대로 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영중추 부사의 언론이 옳겠다. 저들에게 도둑질할 마음이 없는데 군사를 노고시켜 멀리 가서 지키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오진의 군사를 써서 굳게 지켜 대비하여 하겠다. 이때을 절도사에게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의정부의 당상관이 아뢰기를 윤탁무는 겨우 무과의 복시에 합격하여 중시에 나아가기를 청하였으므로 신들이 다 안된다겠다고 하였으나 특별히 명하여 허가하셨는데 조종조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복시에는 합격하였으나 아직 전시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무과 출신이라 칭할 수 없는데 중시에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한없이 탐욕하여 사풍에 누구를 끼치니 부시를 허가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시는 복시에서 선발된 문과 33명과 무과 28명 임금이 몸소 보이는 과거이다. 성주시로 196권 성조 17년 10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 종언칠 정수 병부 소부 종무승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196권 성중 17년 10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경동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유장왕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제상의 진언을 다뤄주고 들어주지 않은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유자강이 하번한 군사력을 아울러 훈련하고자 한데 무슨 안 될 것이 있기에 주문을 청하기까지 하느냐. 그대들의 말을 제상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므로 내가 그 중에서 많은 것을 취하여 달았다. 제상이 이를 말한 것을 그대들이 주문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제상을 겁제한 것이다 하셨고 또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위세가 어찌 임금의 위세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신들이 명을 받고서는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으나 품은 생각이 있으므로 감히 모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간을 둔 까닭은 구차하게 그 직임을 중하게 여기고 그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의 잘못을 바르게 하여 대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소신이 아침을 바라지 못하게 하여 조정의 기강을 정숙하게 하고 풍운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식이 말하기를 대간을 위임하는 것은 성인이 외람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지극한 계책이니 말이 천자에게 미치면 천자가 낯빛을 고치고 일이 조정에 관계되면 재상이 대주해야 합니다. 대개 대간에 발탁되는 자가 반드시 다 어질지는 못하고 말하는 자도 반드시 다 옳지는 못하나 반드시 그 얘기를 길러서 중한 것을 주는 것이 어찌 헛되게 그러한 것뿐이겠습니까?
장차 간산 신하의 싹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저 대간의 군수는 재상과 같지 아니하여 재상은 지위가 높고 세력이 강하므로 혹 총애를 믿고 위세를 부리면 나라를 미혹하고 정사를 어지럽히는 패단이 있으나 대간은 자기 소견을 가지고 헌가 체부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력으로 천둥 같은 위험을 거슬려 말하였다가 들어주면 겨우 직분을 봉행하였다는 이름을 얻을 수 있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몸도 보존하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훔치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들을 풍헌의 지위에 두고 겨우 한 번 직무를 거행하자 갑자기 위세로 겁제한다고 경계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당나라 이강이 진언하기를 신이 좌우를 두려워하여 피하고 자신을 아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이 폐하를 저버리는 것이며 말하여도 폐하께서 듣기 싫어하시면 이는 폐하께서 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대관의 위세를 반열에 떨치게 하여 대소 신하들이 감히 간산짓을 하여 법을 범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하의 위세인데 신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유자강의 주의를 청하는 까닭은 재상을 겁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외로 하여금 전하께서 간언을 따르시는 아름다움과 유자강이 아첨한 잘못을 확실히 알게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감히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을 가지고 승상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추국하여서 죄주 인심을 쾌하게 하고 조정을 정숙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헌가 체부는 선을 분하고 악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수손 등이 차자를 올려 유자관 윤탕로의 조회를 다스리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가 세조대왕의 외친 중에서 사촌 이내 및 정희 왕후와 인수 대비 이내 대비 두 대비의 육촌 이내 친족 모두 200여 명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와이.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가 문과를 시험하는데 독검관 영의정 윤필상 서하군 임원준 한승부 판윤 어세겸과 대독관 행호군 이숙감 우승기 이세우 등이 입시하여 책문에 제목을 내었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모과를 시험하여 임찬 등 28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여자신이 조사하고 이어서 아래기를 북도 절도사가 변방을 순행할 때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이 배로 오면 술을 먹이고 소금을 주는 관리가 있습니다. 남도에는 예전에 야인이 없었으나 이제 김단단모가 새로 왔는데 혹 배로 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또 북도 야인의 전례에 따라 서울로 올라오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배로 오는 자가 있거든 북도의 전례에 따라 접대하고 서울로 올라오고자 하는 자는 그때 임하여 취품하도록 하라 하였다. 취품은 임금에게 상조의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맹회가 사리기를 강무는 중대한 이름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서사는 강무장인데 예전에는 짐승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꼴을 베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으므로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여 짐승이 의지하여 살 곳이 없으니 엄하게 금하소서. 또 세조께서 자주 풍년궁에 거동하여 밤을 지내며 사냥하셨으므로 짐승을 잡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듣건대 광릉의 산에 짐승이 많아 해가 곡식에 미친다 하니 이 양생을 시켜 군인을 조금 거느리고 몰아 내려오게 하여 사냥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으나 침원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전에 대간 시종의 말에 대답하기를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의 분부가 이러한데도 한 명은 많이 잡는 일에 힘써 꼴을 베고 나무하는 것을 검하기를 청하고 능침해서 사냥하기를 청하며 밤을 지내며 사냥한 일까지 끌어대어 임금을 놀이 사냥으로 이끌었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당 태종이 말하기를 임금에게는 한 마음이 있을 뿐인데 공략하는 자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회의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위망이 따를 것이다 하였다. 이제 임금이 사냥에 빠져서 정사를 듣고 살피는 일에 게으르면 한명과 같이 아침하는 신하가 넉넉히 공략할 만하여 나라의 일이 그릇되게 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문과에 민이 등 33명을 뽑았다.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대마도 국분사 주지 승통이 보낸 중국인 장암이 공추하기를 본계는 대명국 사람인데 나이 10세에 저구의 평무속 등에게 사로잡혀 대마도 민여군 오랑주와 위문의 집에 이르러 종이 되어 심부름하였고 뒤에 본도의 국분사로 옮겨졌는데 본토를 그리워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더니 주지 숭통이 보내주었습니다. 나이 어렸을 때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친의 직역과 사는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외말만을 알 뿐이고 중국말을 모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의논을 하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을 풀어보내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고 또 외인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아마도 들여보내는데 혐의스러운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장암이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말하더라도 확실히 알지 못하니 대마도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심회가 의논하기를 장암을 보내면 중국에서 우리가 외인과 교통하는 줄 의심할 것이니 돌려보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교통하는 것을 중국에서 끓이는데 이제 승통의 말에 따라 풀어보내는 것은 그 형세가 매우 어려우니 온 사자에게 넘겨줘 돌려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잠암은 본래 살던 지명과 부친의 직역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중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국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고 예급배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장암이 중국인이라 칭하기는 하나 그 본래 살던 지명과 부친의 직역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중국말을 모르므로 중국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더구나 도주의 서계에 적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다만 잠암의 말에 따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이의 대체의 가벼운 것이 아닌데 만약에 중국 조정에서 까닭을 물어 캐어 묻는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니 돌려보내는 것다는 뜻을 말하고 온 사자에게 도로 넘겨줘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니 한 명의 의논을 따랐다. 예조에 명하여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 땅에 살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잠암을 외인이 보는 경성 또는 하삼도에 살게 하였으나 안 되겠으니 경기 양주에 집 한 그루와 전지 3개를 주고 5년 동안 한정하여 관가에서 옷과 양식을 주어 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4일 을요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4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4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부 삼률 태수 원만과 살마주 도진 등원지구와 일향대우 살마 삼주 태수 무구와 서해로 축전주 냉천진 위 등원 정성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 이내 왕대비가 장경궁의 인양 전에 나아가 6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조대왕의 4촌 이내의 외친과 정희왕의 6촌 이내의 친족도 참여했다.
거의 100여 명이 되었으므로 잔치가 파여 나갈 때 교자와 기마가 국문에 나열할 복종과 서로 이뤘는데 한 부인은 다른 가마를 잘못 타서 가문이 다른 집이었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7일 무저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성희정이 아뢰기를 문과의 강서 때에는 사서 오경의 장마다 자호를 표하여 제비를 뽑아서 강함으로 사사로운 바를 용납하지 못하나 무과는 그렇지 아니하여 시관이 뜻대로 뽑아낸 것을 강함으로 사사로운 바가 없지 않으니 문과의 규례에 따라 표를 붙여 제비를 뽑아 강하게 하소서. 또 무과의 강서 때는 서책이 모자라호 거자에게서 거두기도 하므로 대체에 아주 어그러지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 무과의 강서 때는 문과의 규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강사하도록 하라. 또 강하는 책을 다수 간행하여 내도록 하라 하였다. 집이 박치가 아뢰기를 지금 날씨가 춥고 또 비가 안 내려 전탄에서 도랑을 파는 일을 하는 군졸 중에는 반드시 추위에 언자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때를 맞추어야 할 일이 아니니 조관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여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 그 일을 우선 멈추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곧 홍문관 은교 민사근을 보내어 살피게 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허왕이 아뢰기를 황해도 전탄의 일은 이미 대신에게 위임하여 역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또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면 일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 일을 파고자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였을 따름이다. 어찌 대신을 믿지 않고서 그러겠는가 하였다. 지평 원보륜이 아뢰기를 공선을 써서 조언을 하여 옴으로부터는 쉽게 가라앉는데 건진 쌀을 연해에 사는 백성에게 억지로 나누어주어 볕에 말려서 바치게 하니 쌀은 대부분 썩어서 못 쓰게 되고 고을에 쓰는 독촉하여 거두어 들이므로 백성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만약에 사선을 써서 조언한 아무도 배가 뒤집히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병선을 써서 조언하는 것은 수군으로 하여금 배를 부리는 법을 익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사선을 쓴다면 수군이 배를 부리는 법을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사선을 써서 조언하다가 이제 폐지한 것이 이 때문이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1개조 상성부 염진유 관음사 간주 종수 조차랑 원경과 대마주 병부 소부 종무 승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묘를 바치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추우니 주서 사관을 보내어 가서 형옥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김호가 아뢰기를 무릇 무사히 기사에 누수를 써서 말 달리기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아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법을 따로 세울 수 없다 하였다. 대사원 이경동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녹사를 양 도목에 거관하는 법을 두어 취재의 선우에 따라 차례로 사용하였으나 빈자리가 많지 않아 침체된 자가 많으므로 위조에서 수교하여 취재에 합격하면 을에 다 벼슬을 제수하여 1등의 녹을 받은 뒤에 한산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체되는 폐단을 없애려는 것이었는데 이 법이 새로 세워지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날이 있게 되자 곧 정지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법령이 한결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좌의정이 말하기를 녹사가 부지런히 노고하는데 거가나에 1등의 녹을 받은 뒤에 갑자기 파직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으므로 조종의 예법을 도로 쓰라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이제 각 포에 대하여 성부를 쌓으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국가에서 만호를 두고 또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을 둔 것은 물리에 오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일에는 만호 등이 국법을 두려하여 물가에 잠깐 초사를 꾸면서 우거하고 있었으나 이제 성을 쌓으면 반드시 성 안에 실옥을 크게 지어 선군을 거느리고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외인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끄리낌 없이 횡행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조숙기가 각보의 성부를 쌓도록 청하였으며 그때 묻 의논을 널리 거두어서 정하였다. 마땅히 대신을 시켜 다시 의논하게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누수는 물시기를 말한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의주목사 조숙기가 사조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의주는 군수가 넉넉하지 않아 늘 안주, 영변 등의 고을에서 가져다가 채우니 날라 옮기는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의주에 세 섬이 있는데 다른 섬은 도둑의 변란이 염려스러우나 위하도라면 물이 깊어서 도둑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또 땅이 기름지고 넉넉하므로 둔전을 개설하게 되면 거두는 것이 반드시 많아 군수에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수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의논하는 자들이 다 말하기를 백성의 뜻이 바라지 않고 또 도둑의 변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그대가 가서 백성이 바라는 것을 다시 알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9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만호인 수군은 물 위에 오래 있게 하더라도 군기는 물 위에 둘 수 없다. 이제 성을 쌓고자 하는데 전일의 대사관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성을 쌓는 것은 군기를 간수하기 위한 것이다. 영돈용 부사 이상과 의정부 대사관과 전에 그 도를 거친 재상을 불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심해 윤필상 이극정 이극균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수영을 둔 것은 본래 물 위에서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기와 군량 따위의 물건이 매우 많으므로 다 배 위에 실을 수 없고 또한 갑자기 날아다가 쓸 수도 없습니다. 배 위에서 이롭지 못하면 장졸이 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물건도 한 개 횃불에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용맹한 장수와 굳센 군졸과 노련한 사공이라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제 성을 쌓으면 만호가 오랫동안 성 안에 있게 될 것이니 만호를 둔 본이에 어그러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렇듯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이롭지 못하여 한 번에 폐하여 없어지는 것이 성에 의가여 스스로 지키면서 원병을 기다리는 것만 못한데 도둑도 어찌 갑자기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그때 성은 없었으나 만호가 반드시 물 위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 감사 수사가 알면서 금하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각부의 성부를 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신이 전에 의논할 때 다 아뢰었으니 어찌 감히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성부를 쌓는 것은 군기와 육무를 간수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만호가 자고 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조종조에 육진을 두기도 하고 수진을 두기도 하여 수륙으로 적과 서로 버티어 태평한 지 100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건의한 계책 때문에 조종의 성언을 쉽사리 고치니 신은 참으로 통분합니다. 하고 정괄 김경관 이승원 박승선이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수진 육진을 두어서 방비하되 육진은 성대를 축설하여 굳게 하고 수영은 만호가 수군을 거느리고 물 위에 오래 있으면서 늘 저기 오는 것처럼 수전을 익힙니다. 이제 군기와 육무를 간수하려고 성을 쌓는다면 만호가 창안에 오래 있어 배 위에 있는 기계는 전혀 수정되지 않을 것이며 저기 오더라도 혹 나가서 막지 않고 나가서 막더라도 조금만 이롭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갑자기 성 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힘껏 싸우지 않을 것이므로 병성은 마침내 적에게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은 육물과 병기를 지키려다가 병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정조로부터 수진에는 성을 쌓지 않았는데 어찌 지혜가 미치지 못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대개 수군이 배 위에 오래 있으면 기회에 따라 병고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예전대로 두고 쌓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유순, 오순의 의논하기를 당초 각포에 진을 두되 성부를 만들지 않은 것은 왜구가 바야흐로 치승함으로 장조리 병기와 양식을 가지고 늘 무리에 있으면서 왜구가 온 것처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와 군량을 다 발 안에 둘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육진에 잠시 초옥을 두어서 간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성부가 없이 방하다가 혹적병이 갑자기 육지에 들어와 먼저 군량을 불태워 없앤다면 이것은 먼저 방비할 도구를 잃는 것이니 석불을 두어 병기와 군량을 간수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장돌이 물을 버리고 육지로 나가서 스스로 편안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늘 배를 부려 싸움을 익히도록 법령에 갖추어지는데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묘한 것을 가려서 성을 쌓고 우환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경동이 의논하기를 전조의 말기에 외란이 극심하였습니다. 하삼도만이 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계승의 황교까지도 널리 도덕의 숲이 되었는데 고루가 서로 전하기를 최영이 오정문에서 갑옷을 입고 방하였다 하니 그 위태로웠던 것을 알만합니다. 그러하였던 까닭은 연회에 굳은 방비가 없어 적의 출몰이 무상하여 조정에서도 방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몸소 갑옷과 투구를 몸에 입고 전진에 출입하여 추악한 무리를 섬멸하고 백성을 구제하여 성대한 공덕을 집으로 받고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두루 맛보고 환란을 염려하며 깊이 수군을 창설하여 견고하게 유지하셨으므로 태평한 100년 동안 백성이 병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한데 익숙하여 장조리 해이함으로 바로 확장을 책려하여 조종의 성현을 지키되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의 말에 따라 무리의 군사를 성안의 군사로 만들어 조종의 성헌이 장차 어지럽게 변경되었으니 어찌 매우 아깝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성부를 설치하는 것이 병기와 육무를 지키기 위한 것뿐이라고 하나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힘드는 것을 싫어하므로 장차 만호와 군졸 중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는 다 성안에서 살면서 약한 군졸을 시켜 배를 지킴을 보게 될 것인데 엄한 형벌을 세워서 검하더라도 형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요회지를 가려서 성을 쌓더라도 장차 열진에서 어지럽게 진정하여 이 전례에 따라 쌓는 것을 볼 것인데 누가 능히 홀로 배 위에 있으면서 수전의 준비를 하겠습니까? 연해의 땅에 100만의 백성이 번성하여 절비한데 만으로 하여금 성에 의가해 스스로 보존하게 한다면 농민이 장차 어디에 의뢰하여 생업을 하겠습니까? 만원은 배 위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하나 그들로 하여금 수군의 장수라는 것을 알고 수준의 준비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을 지키며 스스로 안일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 적국은 늘 형세를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연의 요회지에 수군을 두어 서로 버티어온 100년 동안은 패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성을 쌓아 스스로 지키면 어찌 약한 것을 보여서 모욕당하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 하여금 육지에 내리게 한다면 만호가 선군 100명을 거느리고 성 안에 있더라도 단연코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눠 약탈하게 한다면 만호가 선군을 거느리더라도 겨우 스스로 보존할 것인데 어떻게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겠습니까? 지금은 오랑캐가 신하로서 붙조차 계속하여 조위하러 오므로 신이 말하는 것은 염려스럽지 않으나 다만 만세 뒤에 기강이 점점 해이하여져서 혹 떨치지 못하게 되는 패단이 있을 때에 근원이 된 까닭을 추구하여 성을 쌓은 계책의 전하로부터 비롯된 것을 식자가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부를 설치하는 것은 군기와 육무를 간수하기 위한 것이고 만호가 거치할 곳이 아니다. 처음에 조숙계의 말에 의하여 좌의정을 보내 요의지를 살펴서 쌓게 하였을 뿐이고 모든 포에 다 쌓게 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 극현이 아래기를 예종 때 신이 남방의 절도사가 되어 여러 포수에 순행하여서 살폈는데 배 안에 늘 거처하지 못하고 육지에 거처하였습니다. 외구가 밤을 타고 몰려와서 곧바로 포수에 닿으면 군민이 남김없이 죽일 것인데 이제 성을 쌓으면 아마도 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일이 이미 거행되었으니 멈출 수 없다. 뒤에 만약 병고가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9일 병인 6번째 기사 성균관의 생원 유근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위에 임금이 있으면 아래에 신하가 있는데 임금은 원수와 같고 신하는 고갱과 같아 서로 도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야에서 농사 짓는데 패백으로 초빙하고 부암에서 수축하는데 형상을 그려 찾게 하고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후구를 씻고서 함께 들어오고 무릎을 안고 있는데 삼구를 부지런히 하였으니 이것은 선비의 출처가 이미 그 바른 것을 얻었고 임금이 찾는 것도 후세에서 찾는 것보다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뒤로는 혹 향거 이선 또는 중정 구품 또는 신은 서판하여 그 찾는 길이 하나가 아니어서 그 나가는 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오후는 시비를 적당하게 하기에 부족하고 회의로는 선악을 공정하게 하기에 부족하므로 향거 이선을 폐지하고 과목으로 하였습니다. 임금이 된 자는 이것을 가지고 선비를 취하는 규식으로 삼고 선비가 된 자는 이것을 가지고 출신하는 길로 삼게 되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3년에 한 번 과거하고 10년에 한 번 중사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상법이고 중시가 있으면 반드시 별거가 있는데 이것도 조종의 유죄입니다.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태종 때는 병신년에 중시가 있고 별시가 있었는데 김자, 정지담 등 약간명을 뽑았고 세종 때는 정민년에 중시가 있고 별거가 있었는데 정인지, 남계영 등 약간명을 뽑았으며 더구나 정묘년에는 중시가 있었는데 정묘년은 식년이었습니다. 초시에 이승소 등을 뽑고 중시에 성삼문 등을 뽑고 별거에 강희명 등을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식년이라 하여 별거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성비를 뽑는 길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조종의 아름다운 법이고 사문의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방의 선비 가운데 국가에서 중시의 과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서울로 몰려와 성명의 전쟁에서 대대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즘 경상도의 유생인 신, 장자건 등도 상소하여 아뢰었으나 윤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무릇 시행하는 것은 한결같이 조중의 제도를 따랐는데 중시 별거만은 식년이라 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조중께서 유림을 격앙하고 문풍을 징기하신 뜻이겠습니까? 성상께서 모두 그 법에 따라 인재를 널리 뽑으시는 도리이겠습니까? 신들은 초택의 선비이니 천위 아래의 분수를 벗어나서 이를 논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본래 압니다. 그러나 경서를 연구하는 것은 장차 쓰기 위한 것이고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차 장성하여 행하기 위한 것인데 선비가 과목을 거쳐서 나아가지 못하면 경서를 연구하는 것이 쓰여질 수 없고 어려서 배운 것이 장성하여 행하여지기 어렵습니다 하니 예조에 회부하도록 명하였다. 신야에서 농사짓고 패백으로 초빙하고는 언나라의 현상. 이 이유는 처음에 신야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 탕이 세 차례 초빙함에 따라 나와서 뱃설하여 탕의 재상이 되어 거를 정벌하고 탕으로 하여금 천하의 왕이 되게 하였다. 부암에서 수축하는 데 형상을 그려 찾게 하고는 언나라 고종은 꿈에 성인을 얻고 그 형상을 그려서 닮은 사람을 구하다가 부암에서 길을 수축하고 있던 열을 얻어 재상으로 삼았다.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후고를 싣고서 함께 돌아오고는 주나라 문왕의 조부인 고공단보가 장차 승인이 주나라에 이르면 그 사람의 힘으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문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던 대공망 여상을 만나 술에 태워 돌아와서 재상으로 삼았다. 무릎을 안고 있는데 삼고를 부지런히 하였으니는 촉한의 임금은 유비가 제갈공명의 집에 3번 찾아가 재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출처는 진퇴이다. 향거 이선은 주제의 인재 등용법이다. 향리에서 제덕이 있는 사람을 조정에 추천하면 조정에서 그 기량에 따라 벼슬을 시키는 일이다. 중정 구품은 위진 남북쪽 관리의 등용법이다. 각 주, 군, 현의 지방장관과는 별도로 중정으로 두어 그 중정이 지방의 인사를 득행 재능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 판정하여 중앙의 2부에 추천하였다. 신, 은, 서파는 당대의 관리 등용의 표준이 된 채모, 언사, 서법, 물리의 4가지이다. 호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다. 회의에는 헐뜯는 것과 칭찬하는 것이다. 식년은 태세의 자, 오, 묘, 유가 드는 해로서 이 해의 과거를 보았다. 대대는 임금의 물음에 대답함이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19일 경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20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20일 신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20일 신묘 세번째 기사 통례원, 복례, 우연 등 5명이 윤대하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20일 신묘 네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량 공조참판 오순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은 이제 타위 대장이 되었습니다만 서사는 숲의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 짐승이 많지 않으므로 군주를 필요하게 할 뿐이니 청계산과 헌릉의 남쪽 산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21일 임진 첫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 동지중추부사 이계동을 보내어 표문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정조를 축하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 전문에 배리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통사 김맹경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왕유석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보내게 하였다. 유자광이 떠나려 할 때 아뢰기를 듣건대 중국에서는 달자의 성식이 있다 하는데 신들의 호송군은 100명뿐이므로 혹 사변이 있으면 방어하기 어렵겠으니 평안도 강변의 유방군 중에서 날쌘 자 30명을 뽑아 데려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20명을 뽑아 데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21일 임진 두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왕세자는 내년에 입학하기로 정하였습니다마는 세자가 이미 가관은 하였으나 관례를 이르지 않았는데 입학하는 것은 예의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옛사람은 15세의 관례를 치르기도 하고 12세의 관례를 치르기도 하였는데 세자는 금년에 11세이고 내년은 12세이므로 관례를 치르야 하겠으나 이미 날을 점쳐서 가관하였으니 반드시 관례를 치르고 나서 입학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가관은 관례를 행하고 갓을 쓰는 일이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21일 임진 세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세조대왕의 이성 사촌 이내의 친족과 정희왕의와 두 대비의 동성 이성 육촌 이내의 친족은 전일에 잔치에 참여하였던 아니하였던지를 물론하고 자궁한 자에겐 대가하고 아직 자궁하지 않은 자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여 주고 고신을 삭탈한 자에겐 고신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21일 임진 네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인자는 미리 양성하여하고 선비도 스스로 닦아서 쓰이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유생이 낙제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요행을 바라고 글을 올려 과시하기를 바라니 국문화에 주의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을 섬기기에 바빠서 과시를 베풀기를 청하고 진용되기를 바라는데 어찌 주의를 다스리기까지 하겠는가? 나는 조종의 전례에 따라 중시한 뒤에 별시를 베풀어 뽑으려 한다. 하고 이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충선이 의논하기를 근년에는 선비를 뽑는 일이 잦아서 그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으니 이제 유생의 청은 단연코 들어줄 수 없겠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심회가 의논하기를 조종 때의 전례에 따라 선비를 뽑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선비는 경서를 연구하고 학문을 쌓아 국가에서 쓰이기를 기다려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낙제한 지 얼마 안 되어 요행을 바라니 선비의 기풍이 땅을 쓴 듯이 아주 없습니다. 유사를 시켜 추구하여 선비의 습속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한 명의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22일 개사 첫번째 개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이제 보건대 충청도 관찰사가 연분의 등급을 매긴 것을 의정부와 육조에서도 또 등급을 올렸다. 올해는 곡식이 조금 잘된 듯 하기는 하나 지난해 흉년이 들어서 민간에 빚을 지은 것이 반드시 매우 많을 것이므로 장차 거둬들인 것을 다 하여 갚을 것이니 나는 관찰사가 매긴 등급에 따라 백성에게 일푼을 넣어줘 주려 하는데 성지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성지 박승질이 아뢰기를 하등은 올릴 수 없겠으나 하중과 하상은 각각 1등급을 올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주하승지 윤은로, 좌부승지 안철양, 우부승지 변철양,
동구승지 송영이 아뢰기를 감사가 매긴 등급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우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해마다 각각 등급을 올린다면 충청도에만 하등이 없어질 것이니 등급을 올리지 말고 이 도의 각 고을에 열대로 바치는 곡물 중에서 모자라는 것도 아울러 줄여주소서 하자 호조에 전교하기를 충청도에서 열대로 각사에 바치는 것 중에 줄일 만한 곡물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주로 196권 성조 17년 10월 24일 언니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문과 중시를 시험하였는데 독건관 홍은 정괄 노공필과 대독관 노자영 안철양이 입시하였다. 책문에 이르기를 선비의 유용함은 지극히 크다. 임금을 도와 치평을 가져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물건을 풍성하게 하며 풍속을 순리하게 하여 형벌을 버려두고 드물게 쓰게 하며 전리에 칭송하는 소리를 일으키고 병기를 녹여서 농기를 만들게 하니 크게 어진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예전의 성왕은 높은 지위를 기쁘게 여기지 않고 어진 사람을 얻는 것을 염려하였다. 당우의 세상에서는 묻이 성인이 덕을 돕고 묻 현자가 직사를 도왔으므로 팔짱을 끼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태평하였는데 한나라 당나라 이후로 명철한 임금은 누구나 다 혈량을 다 뽑아 썼으나 다스림이 보람이 늘어나지 않고 그 언택이 펴지지 못하였으니 그 허물이 무엇에 말미암았는가? 그 실정을 두루 가리켜 말할 수 있는가? 요 순의 신하는 다 어질고 한나라 당나라 서면 다 어리석은가?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큰 통수를 이어받아 밤낮으로 찾고 자나깨나 생각하여 조종의 큰 기업을 실추하지 않으려고 하나 만사의 채통을 잃을까 늘 두려워하여 명랑한 무리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오제의 정치를 듣기를 바랐으나 그 도리를 알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닦고 어떻게 베풀어야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지금의 재상 중에도 오직 고요나 기이 같이 어진 사람이었겠는가마는 내가 치평의 도모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까닭은 무엇에 말미암은 것인가. 내가 어리석어서 천직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의 도움과 고명한 사람의 가르침에 힘입어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대부가 늘 보고 들은 것을 대한 듯이 묻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생각을 다 하지 않으면 어찌 대도의 요체와 지론을 극진한 것을 아랠 수 있겠는가. 대부는 각각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되 숨기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는데 임금이 지은 것이었다.